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규칙,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그 전 시간에는 첫 번째 규칙,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을 화학 반응식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규칙,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차시 예고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과학자 이야기했었죠? 누구였죠? 어떤 과학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를 탐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들였다. 네, 맞아요. 게일 이삭이었죠? 자, 그 게일 이삭이 실제로 발견한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으면 모두들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힘차게 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PPT 화면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예쁜 댓글 달아준 친구들인데요. 선생님이 사실 하나 고백하자면 지난 시간에 댓글을 달아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선생님이 다 적질 못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음 시간 PPT 화면에 꽉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 김현빈 학생 화이팅! 책벌레 학생 반갑습니다. 예연 학생 미안해요. 예연 학생 지금 있습니다. 여기. 네,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댓글을 다 확인하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 확인할게요. 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 수업 오늘 수업하다가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파란색 하트 넣어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기지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 오늘은 기지개 말고 우리 공룡 자세 오랜만에 해볼까요? 네,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손 앞에다 놓으시고 자, 우리 굽은 목과 어깨를 핀다는 마음으로 자, 손끝을 뒤로 그리고 아래로 그리고 어깨를 제일 뒤로 아래로 등에 힘 꽉 주고 10번 이렇게 반복하면 굽은 목과 등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네. 선생님 수업을 오래 들은 친구들은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업 화이팅!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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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찮고 귀여운 자세. 참신한 표현인데요. 네, 하찮은 자세지만 시원해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할 건데요. 우리 화학 반응 규칙 마지막 시간이니까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한꺼번에 복습할게요. 자,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반응에 참여한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된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라는 거를 배웠었죠. 네, 그 이유는 뭐였죠?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그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들 기억나나요? 기억나면 네 라고 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는데요.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기억납니다 라고 대답해주는 친구들 아주 예뻐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만족하는 이유. 자, 질량이 일정한 원소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한 질량비를 성립하는 거였죠. 자, 이것도 다들 기억 잘 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모두 질량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은 부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부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법칙의 이름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요. 자, 예시. 기체 반응 법칙에서 자주 나오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자, 질소, 수소, 암모니아. 특징은 질소도 상온에서 기체, 수소도 상온에서 기체, 암모니아도 상온에서 기체. 이렇게 반응물도 모두 기체, 생성물도 모두 기체일 때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을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니까 틀려도 됩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 질소랑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만들 건데요. 선생님이 질소 기체를
1리터, 수소 기체를 3리터 반응시켰어요. 자, 그럼 이때 형성되는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자, 편하게 댓글로 대답해 볼까요? 네, 전준호 학생 가장 먼저 대답해 주었네요. 네, 질소랑 수소와 합쳐지면 악취 나요. 김현빈 학생이 질문했는데요. 맞아요. 암모니아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 납니다. 네, 제이 학생 2리터, 김한율 팬 학생 2리터,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셨습니까? 2, 허윤 2리터, 장윤혁 2리터, 조희순 2리터, 지영 2. 와,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 2리터라고 할까요? 정답은 2리터가 맞아요. 자, 혹시 여기 대답은 안 했지만 선생님 1리터랑 3리터 반응시켰으면 4리터 생겨야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잠깐 선생님과 여기 화면 선생님 같이 볼까요? 네, 여기 여러분들이 기체의 부피를 단순하게 합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 기체의 모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는 스티로폼 9, 요거는 티밥이고요. 요거는 설탕이에요. 자, 선생님이 기체의 모양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빨간 공도 기체 다 기체예요. 자, 이 세 종류의 기체가 모두 한 컵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이 빨간 기체랑 하얀 기체를 선생님이 섞을게요. 자, 합치면 얘네 둘의 부피 두 컵이 온전하게 나올까요? 자, 두 컵이 온전하게 나올까? 선생님 좀 빨리 부어볼게요. 대충 보면 좀 흘렸지만 자, 여러분들 어때요? 자, 두 컵을 섞었는데 두 컵의 부피가 나오지 않았어요. 생성물이. 자, 요거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기체는 그 사이사이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응물의 부피를 합쳤을 때 생성물의 부피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PPT 화면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영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차시 예고하면서 잠깐 설명했던 과학자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의 법칙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 게일 이삭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과학 실험을 했었는지 잠깐 엿볼 수 있는 영상이었네요. 그렇죠? 실제로 게일 이삭은 그 당시에 7,000m까지 올라갔대요. 7,000m까지. 혼자 열기구를 타고 올라간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안전기구도 없이 열기구를 타고 그 높은 상공까지 올라가는 건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게일 이삭의 그 순수한 열정으로 이 일들을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중요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게일 이삭이 무슨 법칙을 발견했는지 같이 배울 거예요. 자, 그럼 학습 목표 PPT로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기체의 반응에서 기체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함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기체 반응 법칙을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 빨간색 체크돼 있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질량이 아니라 부피다. 여러분들, 왜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주인공이 기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체의 질량 재는 거 쉬울까요? 기체의 질량을 재는 건 우리 딱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는 질량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피를 재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체의 질량 재기 어렵고 기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게를 잰다거나 질량을 잰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 풍선 속에 있는 기체의 질량은 재기 어려워도 부피는 알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체의 특징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기체에 풍선 속의 기체에 선생님이 열을 가해 줄 건데요. 자, 드라이기로 열을 한번 가해줘 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풍선의 부피가 늘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풍선의 부피가 늘어나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선생님이 가장자리에 풍선의 크기를 그려놨습니다. 자, 드라이기로 가열하고 있어요. 선생님 손이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가열을 했더니 풍선의 부피가, 자, 보세요. 빨간색 테두리 선이 안 보이죠? 풍선의 부피가 늘어났어요.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체의 특징은 열을 가해주면 부피가 늘어난다. 반대로 여러분, 이거 액화질소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쪼글쪼글 줄어들겠죠? 이렇게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다들 일상적으로 느껴봤죠, 우리?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 풍선에 압력을 가해줄 거예요. 압력을. 자, 선생님 같이 화면으로 볼까요? 자, 여기 풍선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선생님 손으로 압력을 가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꾹 누르면 이 풍선의 부피 어떻게 될까요? 좀 줄어들 것 같죠? 선생님 압력을 세게 가하면. 자, 반대로 이번에는 풍선에 압력을 선생님 빼줄 거예요. 압력을 낮춰줄 거예요. 지금 얘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대기압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대기압보다 적게끔 압력을 줄여줄 건데요. 이때 사용하는 실험 장치는 감압기입니다. 압력을 감소시키는 실험기기예요. 자, 여기에 넣고 자, 밀폐를 시킨 다음에 자, 선생님이 피스톤 펌프질을 하면 압력이 줄어듭니다. 통 내부에. 자, 여기 풍선 부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네, 보이나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감압기의 버튼을 눌러서 대기압을 다시 줘볼게요. 그러면 풍선 부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잘 봐주세요. 슝! 자, 풍선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풍선의 부피, 그러니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네,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안에 몽쉘 넣으면 마카롱으로 변하는 네, 초코파이 넣으면 엄청나게 커지는 그 실험기기 맞습니다. 맞아요. 이 실험기기도 열면 안에 초코파이 냄새가 진동을 해요. 네. 자, 이처럼 알 수 있는 기체의 특징. 자, PPT 화면으로 다시 보면, 자, 기체는 열에 민감해요.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크게 변하고 압력에 따라서도 기체의 부피는 크게 변하죠.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화학 반응에서의 기체의 부피를 알고 싶은 거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배제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체를 다룰 때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다 라는 조건이 항상 붙게 됩니다. 자, 알겠죠? 굳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체를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이 조건이 붙는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네, 전준호 학생 괜찮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 과학 탄탄해질 거예요. 자, 우리 기체의 특징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중요한 또 다른 법칙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중학교 내용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기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필요한 내용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가져왔고요. 명칭은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게일 이삭이 발견한 실험 내용을 설명한 과학자이기도 해요. 네, 자 여기 사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기체 분자 모형을 선생님이 나타낸 건데요. 기체랑 기체의 특징은 그 분자들 간의 간격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죠. 네, PPT 화면에 보면 분자랑 분자 간의 간격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체는 그렇죠? 그래서 기체의 특징은 이 분자의 크기나 질량은 사실 기체 전체의 부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자 사이의 간격에 비해 분자 하나의 크기는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는 분자 간의 간격이 영향을 많이 주지 분자가 수소냐 산소냐 이산화탄소냐는 크게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여기 이해가 되나요? 자,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인데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이라면 같은 부피 속에 있는 기체의 분자수는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법칙이 더 이해가 잘 돼서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자, 실험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분자수 n은 10이라는 건 기체 분자의 숫자가 10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수소이든 헬륨이든 수증기든 질소든 산소든 자, 분자수가 10개일 때는 자, 풍선의 부피가 다 똑같죠? 네, 이렇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같은 부피 속의 기체의 분자수는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학생들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또 서로 대답도 해주고 하는데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댓글 읽다 보면 이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의기소침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댓글을 달아준 친구들은 예습을 먼저 해온 것 뿐이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돼요. 천천히 복습합시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자, 수소 분자든 산소 분자든 염소 분자든 질소 분자든 한 칸에 분자 하나씩 있죠? 자, 그러면 분자가 2개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2칸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네, 역시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 아주 프라이드가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 반응 법칙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 실험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실험의 주제는 수증기 생성 반응이고요. 자, 수증기 생성하려면 누구랑 누가 필요하겠어요? 네, 수소랑 산소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 수소는 굉장히 실험할 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자, 수소 기체는 열로부터 멀리 해야 되고요. 수소 기체에 우리가 호흡하면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실험해야 되고요. 수소랑 산소는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실험 장치에 기체를 일정량 이상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소 기체 주사기, 산소 기체 주사기 따로따로 사용해야 되고요. 아래 사진이 바로 기체 반응 실험 장치예요. 네, 여기 실험 장비가 좀 생소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자면 자, 여기 손에 있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산소랑 수소를 주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점화기 빨간색 스위치를 탁 누르면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서 이제 수소랑 산소가 그냥 냅두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꽃이 탕 튀겨주면서 반응을 팍 시켜줍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커다란 피스톤 주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얼만큼 반응하고 얼만큼 남았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여기 실험 영상 보다 보면 얘가 막 움직였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와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요. 선생님이랑 실험 결과 표로 다시 정리할 거니까 그냥 움직였다 다시 돌아가는구나 생각해주면 되고요. 또 언제 보면 이 피스톤이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야 반응 안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수증기가 생겼다가 우리 상온에서 수증기 물로 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된 수증기가 바로 물로 바뀌어서 부피가 줄어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수증기 기체만 볼 거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기체 부피 탁 체크해서 선생님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실험 플래시 영상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실험 단계 간단하게 보면 자, 첫 번째, 수소기체 10ml를 넣고요. 두 번째, 산소기체를 5ml씩 넣을 거예요. 그리고 5ml 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5ml 넣고 산소기체는 점점 증가시킬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정선분비 법칙 배웠듯이 하나의 반응물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생성물도 계속 늘어났었나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수소기체는 10ml로 고정시키고 산소기체만 5ml씩 계속 추가시키면 생성되는 수증기의 양도 계속 늘어나나요? 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늘어나지 않았었죠. 지금 다들 필기하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네, 산소기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수증기의 양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응하는 개수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산소기체를 넣다 보면 어느 순간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그때는 실험을 멈춥니다. 알겠죠? 네, 임진원 학생 대답 고맙습니다. 자, 네 번째 반응은 이번에는 수소기체 20ml를 넣고 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플래시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체가 반응할 때 기체 부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왼쪽 주사기에는 수소를, 오른쪽 주사기에는 산소를 주입할 거고요. 자, 아래쪽에 점화기를 팍 누르면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수소기체 10ml 주입합니다. 자, 여기 풍차 같은 거 돌아가는 거는 기체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밸브 마개를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네, 산소기체도 넣고 점화기를 눌렀더니 팡!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산소기체 5ml 더 집어넣을게요. 자, 점화시켰더니 변화가 없었죠?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실험은 멈춥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해석해 보니까 산소 10ml가 완전히 반응하려면 수소기체 10ml가 반응하려면 산소기체 5ml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기체 20ml를 집어넣고 산소기체 5ml를 반응시켜 볼게요. 자, 점화기 누르니까 팡! 반응하는데 이때 보니까 뭔가 어떤 기체가 10ml가 남았어요. 자, 두 번째 산소기체 5ml 더 집어넣습니다. 점화시키고 팡! 했더니 이제 남는 기체가 없이 모두 반응하게 됐죠. 자, 산소기체 5ml 더 집어넣고 반응시키면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실험 결과를 같이 표로 정리해 봅시다. 자, 반응 전 기체 부피 수소 얼마, 산소 얼마, 땅땅땅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얀색 세 번째 칸, 반응 후 남은 기체 부피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빵이지만 실제로는 수증기 부피가 10L가 됐었다. 이렇게 넘어가는 관계는 여러분들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줄 거예요. 수증기 부피 얼마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소기체 20L, 산소기체 5L 반응했더니 수소기체 10L 남았어요. 그러면 이때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수소기체는 얼마예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건 10L겠죠. 왜냐하면 10L가 남았으니까. 자, 이때 반응에 참여한 산소 부피는 5L, 생성된 수증기 부피는 10L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자, 산소
더 집어넣었더니 자, 모두 반응하고 남은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이때 반응한 수소기체 20리터, 산소기체 20리터, 수증기 20리터 이렇게 된대요. 네, 자, 다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다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두현 학생 대답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 비율을 알고 싶은 거였어요. 자, 그러면 표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노란색 박스를 보면 자, 수소랑 산소랑 수증기 부피의 비율 몇 대 몇이죠? 몇 대 몇 대 몇? 몇 대 몇 대 몇?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화학 반응식이 기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부피의 비율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색을 바꿔볼게요. 자, 수소랑 산소 생성된 수증기 부피 비율 얼마? 네, 맞아요. 자, 이 중에 하나만 볼까요? 20대, 10대, 20. 자, 약분하면 얼마? 2대 1대 2. 모두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자, 너무 빠를 때는 노란색 하트였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빠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해를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다음 예시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수소기체, 산소기체의 부피 관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의 부피 비는 2대 1이라고 우리가 봤었고요. 자, 이처럼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기체일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봤었고요.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 자, 게일 이삭이 발견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들 이해가 되나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대답 감사해요. 김현빈 학생, 예연 학생, 임지연 학생 뭐라고 한 거죠? 오가네손? 네, 지영 학생, 네, 다들 네, 이주엽 학생, 이해 너무 잘 돼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시 같이 볼게요. 우리 방금 봤던 수증기 생성 반응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수소, 산소, 수증기 2대 1대 2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미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화학 반응식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수소랑 산소랑 수증기 화학 반응식 적으면 아래에 식처럼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보니까 오잉! 부피비랑 지금 뭐랑 똑같죠? 부피비가 지금 우리가 방금 봤는데 얼마라고 했냐면 2대 1대 2라고 했는데 이거 다시 보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네요. 와우. 자, 기체 반응의 특징입니다. 자, 개수비는 부피비랑 일치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개수비는 분자수의 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아까 같은 온도랑 같은 압력 하에서는 분자수의 비, 부피비 똑같다라는 것도 봤었죠? 자, 이 세 개가 모두 같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나요? 자, 이해가 안 된 친구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마지막 예시 하나 더 볼게요. 자,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의 부피비입니다. 자, 질소, 수소, 암모니아예요. 자, 화학 반응식을 구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때 부피비 따져볼게요. 자, 부피비 얼마입니까? 네, 제이 학생, 김한율 팬 학생 아주 바로바로 대답을 잘해주고 있는데요. 부피비 얼마다? 예연 학생 정확하게 명칭까지, 원소의 명칭까지 적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피비는 1대 3대 2예요.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개수비 1대 3대 2니까 부피비랑 개수비랑 같으니까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우리 질소 분자 한 개면 한 칸이죠. 자, 수소 분자 지금 3개예요. 자, 이렇게 수소 분자 3개니까 부피도 3칸이다. 자, 이때 생성된 암모니아 2개니까 암모니아도 빨간색이, 자, 암모니아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 자, 암모니아 분자 2개니까 2칸 부피 차지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알겠죠? 자, 기체 반응이 일어날 때는 부피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같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된 친구들은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된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해가 안 된 친구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댓글을 기다려 볼게요. 네, 이해가 잘 가는군요.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 네,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모두가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훌륭합니다. 역시 똑똑해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자, 일정한 온도랑 압력에서는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 B가 성립한다. 이를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이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그리고 반응하는 물질도 기체, 생성하는 물질도 기체일 때 부피 B가 간단하게 성립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아우, 훌륭해요. 자, 하나 더 보면 이때 부피 B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같구나까지 해주면 퍼펙트!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네, 이과가 수학이랑 과학 쪽 전공하는 거 맞습니다. 네, 기체 반응 임지연 학생 첫 번째로 대답해 줬네요. 네, 김한유 팬 학생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선생님이 같이 풀려고 가져왔어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메테인 CH4. 자, 메테인 가스예요. 실제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앤데요. 자, 메테인 25리터가 완전히 연소한대요. 자, 연소한다는 건 산소랑 반응시킨다는 거였죠. 이때 메테인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생성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인데요. 자, 이때 문제는 뭐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조건을 이것만 주고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렇게 당황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 선생님과 한 개 한 개 단계 밟아볼게요. 자, 온도와 압력은 반응 전후가 같다는 조건 당연히 붙어야 합니다. 자,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구해봅시다. 자, 메테인 화학 반응식, 메테인 CH4라고 주어졌고요. 산소는 O2였죠. 우리 이산화탄소 화학식 뭐였죠? 이산화탄소, 산소가 2개, 탄소가 하나니까 CO2, 그리고 여기 수증기까지 생성되니까 H2O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크게 적을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 개수도 구해줘야 되죠?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개수를 구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완벽하게 구한 화학 반응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 알겠죠? 자, 우리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화학 반응식 구했습니다. 네, 제이 학생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개수비는 부피비다 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구하면 돼요. 자, 메테인 대 산소 대 이산화탄소 대 수증기는 자, 부피비는 개수비라고 했으니까 우리 1대 2대 1대 2의 부피비를 갖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문제에서 준 건 메테인 부피를 줬고요. 구하라고 한 건 이산화탄소죠. 자, 이 두 개의 비율만 보니까 1대 1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일 때 메테인의 부피가 25리터래요. 그러면 생성된 이산화탄소 부피의 역시 25리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정확하게 답을 구해준 친구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을 구해야 해요. 자, 왜냐면 부피비를 구하려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구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 구했으면 다 했어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바로 부피비이기 때문에 비례식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메테인 25리터가 완전히 반응했을 때 생성된 이산화탄소 역시 25리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한번 복습해서 봐주길 바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이었고요. 오늘의 과제는 선생님이 에듀스 충남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 정리한 파일과 같이 올렸고요. 오늘은 문제를 선생님이 과제로 냈어요. 첫 번째는 수증기 생성 반응에 관련된 기체 반응 법칙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기체 반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특별하게 오늘 내주는 과제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이를 해줄 거니까요. 꼭 다음 시간까지 풀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벌써 오늘의 과제를 댓글창에 답을 달아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과제 풀어오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벌써 화학 반응의 마지막 내용인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식에 보면은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에너지의 출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열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빛이 나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다양한 에너지들이 생겨나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다들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 아닌데 선생님 생각보다 다들 열심히 정말 잘 이해된다고 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지식의 수준이 아주 높아요. 머리가 아주 타고났어요. 타고났어. 훌륭합니다. 자, 혹시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다 아니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친구들은 메일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요새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좀 종종 보여요. 우리 친구들 아직 코로나 완전히 종식된 거 아니니까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요. 네, 외출 자제하시고요. 외출하고 오면 꼭 손 씻고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기 때문에 염기성 비누로 씻어야 잘 씻기는 거 우리 과학하는 친구들 다들 잘 알고 있죠? 물로만 씻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다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그럼 안녕.